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아편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편전쟁은 1840년과 1856년 2차례에 걸쳐 영국과 청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을 말합니다. 계속 청으로 유출되는 원화를 영국이 다시 회수하기 위해 청에 아편을 밀거리한 것입니다. 영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개전 날짜가 좀 다릅니다. 영국은 1839년 9월 4일, 중국은 1840년 2월 20일로 개전 일자를 보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아편전쟁의 파급은 엄청났습니다. 만적, 왕조, 청나라는 아편전쟁 전까지만 해도 대국 동양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최고의 소유자 등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지간하면 긁어부스를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시비를 걸지는 않았으나 전쟁 이후 하여간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청은 서구 열강의 덩치 큰 호구 정리호 호랑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비슷한 시기 1853년부터 1856년에 참전한 크림 전쟁에서도 저는 두 나라가 무려 40만 대군을 투입해서 러시아 제국을 상대로 한 1856년에 말에 일어난 2차 아편 전쟁에서 2만 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청나라를 몰고 굴렸습니다. 얼마나 동서양의 국력 차이가 벌어져 있었고 중국이 동네 취급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일전쟁과 1949년 중앙인민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무려 100여 년 동안 중국의 의지의 침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 기간을 치욕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년 국치라고 합니다. 제1차 아편전쟁 이전 아편부에게 정부로 맞섰던 임칙선은 현재 중국에서는 영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국 무역 침탈은 계속 가속했어도 아편 자체의 판매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편은 게 양귀비 꽃 열매를 가공하며 나오는 것이 아편입니다. 이젠 청나라 저정도 아편을 하는데 아원 재질을 못하다 보니 기다렸던 듯이 중국 아편 중독자들이 아편의 국산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영국령 인도의 아편들은 판로를 잃었고 이런 영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영국은 청나라의 아편 판매가 줄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영국은 아편 무역의 주업도 아니었고 자신들 아편 대량 보급으로 청의 아편 중독자가 넘쳐나는 것과 아편 생산의 국산화의 일말이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편 전쟁으로 인해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국가들은 현재도 마약과 관련된 범죄만큼은 절대 무관용 원칙으로 추가적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서제 때부터 아편 탄식을 꾸준히 강화해온 결과 중국 및 대만은 물론 중화권 국가인 싱가포르나 중국 지방의 한자 문화권 국가들에서 마약 관련 범죄는 서양이나 한자 문화권 밖의 국가들보다 엄격한 편입니다. 특히 중화민국의 마약 전쟁은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도 유달리 엄격해졌습니다. 일정 이상 제도 유통까지 갖게 되면 최소 종신형으로 시작해서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고위 간부 자녀나 연예인이 마약과 관련되어 있으며 집행유예로 풀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례들은 대부분 숙청의 대상이 된 경우도 인맥이 약한 일반인 등의 마약 관련 처벌은 수위가 높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마약 관련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아편 전쟁 후유증 그거는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정상의 항공교류권들도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마약 때문에 경을 쳤다는 소식을 듣거나 마약으로 인해 어느 특정 인물이 구속 또는 소환됐다는 등의 기사가 올라오면 진보 보수 친중 반중 진영 갈 것 없이 마약만큼은
중국의 강경책을 원하는 등 전반적인 국민 여론도 마약을 제약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마약 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자는 엄벌주의도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강경책은 외국인이라도 예의가 없어서 한국 마약 사범이 체포되었습니다. 바로 사형을 때리고 실제로 집행한 일이 2014년 8월에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마약 사범을 체포하고 중국은 바로 한국 정부의 사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접수한 한국 정부 측에서 형을 집행하지 말고 당장 한국으로 양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형을 집행한 다음에 사형이 끝났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2009년은 파키스탄에서 영국의 아카말 사이크가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사이크의 정신병 경력을 제시하며 사이크의 감형을 호소했지만 중국은 사이크를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유럽인들이 중국 공산당 집권하고 처형으로 당하는 전례 없는 이 사건에 대해 영국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떠올라 큰 갈등을 일으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영국의 볼링키 사업은 몹시 오래갔습니다. 세관에서 다시금 아편 전쟁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진작부터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이 개항시킨 항공을 통해 많은 중국인들이 건너왔습니다. 이들 역시 영국으로부터 아편을 구해다가 표미에 정덕에 빠진 바람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와 마약 관련 모든 다른 조각과의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아예 입구 신고서 서류에 마약 밀수는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현재는 입국 신고서는 자체가 전자체로 바뀌어서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가정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 단순 마약 소지 및 흡입은 마약 제조 및 판매, 유통 범죄에 비해 엄벌되지 않으며 사회 유료 기사들은 암암리에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유명 가수인 인상진아 성룡의 아들인 방재명은 그냥 단순 소지 및 흡입만 해서 6개월 징역 및 벌금에 그쳤지만 중국 네티즌들에게 유전무죄라는 쌍욕을 먹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료들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마약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숙취에 시작되면 힘을 휘어시켜버렸습니다. 중국은 과거 영국이 중국인들에게 했던 기술 2010년 때부터 유통의 중심지가 되어버려서 엄한 전 세계에 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 조직들이 중국 제약에 서서 원료를 중국에 멕시코에서 제조하고 미국과 카나다에 수출하는데 이는 중국 당에서 단속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차피 단속하든 말든 경제 타격이 입힐 놈들에게 뭘 더 해줘야 하면서 태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하드 드럭인 헤로인 유통은 감소해서 아플레콘과 케타민 등 향정신성 마약들은 250만 명이 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이상으로 심각한 마약은 차이나 화이트라고 불리는 오피오이드계 마약 펜타닐로 중국 밖 특히 미국 캐나다에서 심각한 마약입니다. 마약 카르텔이 만들고 부린 펜타닐로 인해 매년 이 지역에서는 7, 8명씩 오피오이드 중독 사고로 사람을 죽고 있습니다. 그중 80% 이상의 사인이 페널티 과다 흡입이라고 합니다. 한편 청이란 거대한 방패대에서 존재하던 조선은 세계 정치로 청나라보다 정치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 있었기 때문에 수망청이란 말이 무시하게 영국 동의서 해석 군대에 의해 청이 패배한 이 충격적 현실 이기는 사실을 제1차 아편전쟁 당시 몰랐다고 합니다. 제1차 아편전쟁 헌정국면에 일어났는데 당시 조선은 아편전쟁 터지기 직전 헌정국면 청나라에서 사신호 이정리를 파견해 구울 제도와 사회와의 관계를 물어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조공국인 조선에게 약해 보이기 싫었던 청나라 측은 바닷가에 간사한 백성의 향도가 되어 처음에는 바다에서 교통하며 무역하려고 하였다. 중국에서 굳게
걸어가지 않았더니 이 때문에 크게 노염을 불러서 해마다 변경에 와서 괴롭힌다 라고 했다. 영국인은 서양 열강의 침략을 자국 및 몇 명이 변제를 변경해서 일으킨 선한 정도로 접수에 당하는 것이 그들은 믿었다고 한다. 2차 아편전쟁에 의해 조선 백성들 사이에서 서양 열강인은 새로운 세계에 조선도 서양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을까라는 소문이 달았다. 이는 1860년 통화기는 신흥청계에서 창설로 이어졌다. 제2차 아편전쟁은 철종 7년 11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학폭녀가 피서 선정을 피신에 대열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이경을 느꼈다. 철종이 한발이 없는 황제에게 여러 문인사를 보내게 되었다. 조선 청나라가 전해지는 말만 믿고 북경이 함락되기 전까지 아편전쟁이라는 게 몰랐다. 또는 조선은 1차 아편전쟁의 결과를 한참 뒤에 알았다 등의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선의 일반 대중들은 양반계층은 몰랐더라도 최소한 조정의 1차 아편전쟁의 과정과 결과를 꽤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맨 위 문단 즉시 잘 읽어보면 1차 아편전쟁이 얼마나 유익했는지에 대해 잘 몰랐다는 것이지 1차 아편전쟁 자체를 몰랐다는 말이 아니다. 조선 안국실록에서는 1차 아편전쟁 관련 기록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널리 퍼진 착각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 안국실록은 그 기록의 방대함과 정확성 때문에 서로로서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며 국익이 완료되고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덕분에 접근성도 매우 좋다. 다만 여기서 간과되는 점이 있는데 실록은 당시에 주고받은 대화와 문서 내용을 모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확히는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간추려서 작성한 것에 가까우며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외우까지 아니더라도 다소 편집이 가해지기도 한다. 실록에 적힌 1차 아편전쟁 관련 내용이 간략한 것은 당시 조선 1차 아편전쟁은 큰 위기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굳이 담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 조정에서 사신을 파악한 1차 아편전쟁에 대한 정보 즉 고초적인 내용은 주로 성경을 일성로, 동문희고 등에서 나와있다. 이 기록들에서 중국 어느 도시에서 교전이 벌어졌다거나 피해 규모를 얻었다거나 하는 자세한 내용이 등장한다. 모든 전쟁이 더럽고 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픈 전쟁은 인류 전쟁사에서 집사건 전쟁과 함께 가장 더럽고 추악한 전쟁으로 보고 있다. 보통 전쟁의 이름은 지명이나 국가나 민족사라 임 혹은 전쟁 기간이 붙기 마련인데 이 전쟁은 이름부터 티격의 아편이 들어갔다. 보통 침략군 외기적 설마함이 가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전쟁 침략군의 영국은 전쟁 당시에는 이외에도 두고두고 의욕을 먹었다. 아편 전쟁 때문에 한국 서브컬치 사이트 등에서 소위 약을 팔았다고 그런 영국의 각종 기행이나 희귀한 물품, 작품들을 그 홍채 아편을 탔다고 표현하는 글을 볼 수 있다. 인도의 아편을 준 동서에서 연결한 민족이 파르시였다. 그들은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모았다고 한다. 아편의 해악성이 거의 크지는 않았다는 수정주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아편의 해악성을 후대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과장했다는 이론도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프랑크의 디크테가 있다. 다만 이 주장은 정설이 아닌 국소수의 분들이 이 책을 저자인 프랑크 디크테는 현재 사학계에서 자료를 자기 입맛에 맞게 시사 선택한다고 비판한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을 들어갔다. 게다가 당대 중국의 수많은 사료들이 아편의 심각성을 증언하고 있다.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편 중독이 당시 중국에서의 심각한 사회의 문제였다는데 동의한다. 당시 호기심에 아편에 손을 대었다가 재산을 거덜내고 건대 아내가 자녀가 노예로 팔았던 기록이 있다. 미국 나라인 조선, 일본 또한 청나라보다 적었을지언정 아편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았다. 이상
중국에서 일어난 아편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흥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